자,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에서는요, 자, 제5편, 농촌지도 평가가 무엇인가, 자, 평가의 종류, 평가의 자, 분류법이라든가, 평가 원리, 평가 단계 절차,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를 자, 풀어갈 시간입니다. 자, 교재 1번에 문제가 나오고 있죠. 농촌지도의 평가 원리에 대하여 자, 기출문제가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농촌지도의 계획과 목표의 달성 정도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할 거예요. 2번, 농촌지도 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한 배경과 원인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 평가는 연속적 과정이죠. 자, 이 평가는 특정 기간에 대한 평가이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리게 됩니다. 특정 기간 판단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4번, 평가는 농촌 지도사가 했을 때 객관성이 좀 떨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위원회 같은 일정 기구를 만들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 내리는 거죠. 그렇다면 4번에 평가는 농촌 지도사가 해야 한다라는 지문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농촌 지도 사업이 마무리 상태에서 하는 평가, 평가의 방법이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법 평가, 그러한 농촌 지도에 대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자체에 대한 평가를 방법 평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농촌 지도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 중간중간 시시때때로 중간중간에 하는 평가를 갖다가 우리가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형성평가. 그런데 이 주어진 지문처럼요, 농촌 지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그렇게 되면 총괄평가라고 합니다. 총괄평가. 총괄평가는 지도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때 중간중간 이거는 자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제 결과평가, 사업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 평가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중에서 지금 지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서라고 하니까 정답을 총괄평가로 고르셔야 되는 거죠. 총괄평가로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현재의 산출과 기대 산출 간의 격차를 측정하여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공식적 과정이다. 요걸 이제 분석적 방법으로 요구 분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의 산출과 기대 산출 간의 격차, 아무래도 기대되는 어떤 효과, 결과, 그리고 현재 있어서의 산출과는 격차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요구 분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요구 분석. 4번에 농촌 지도 사업의 중간중간 단계에서 중간 단계에서라고 하게 되면 이건 형성평가로 가야 되겠죠. 형성평가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에 여러 가지 분류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찰법. 말 그대로 이제 관찰하겠다 이런 얘기죠. 평가 대상을 관찰하면서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관찰을 통한 자료의 실제 그런데 이러한 이 관찰법은 관찰하시는 분의 주관적인 어떤 개입이 좀 개입되게 되면요, 신뢰도가 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법의 단점이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3번, 특별한 현상에 대한 객관적 기록이고 정리가 쉽다. 아무래도 4번처럼 이 관찰법은요,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정보할 수 있는, 수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관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언어 표현이 불가능한 영역까지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 내리는 거죠.
자, 단점으로서는요,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되면 신뢰도가 낮아진다. 자, 2번이 단점입니다. 사실 또 이 관찰법의 단점도 또 한 가지가 또 더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관찰 대상자의 내심의 세계 같은 거, 이런 거 관찰하기 참 어렵다 말이죠. 그런 것을 자료하기는 어려운 얘기죠. 자, 6번 보니까 그 5번의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요. 6번 보니까 다음 중 평가 방법에 의해 분류된 사항이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평가 방법에 의해 분류된 사항. 사실 뭐 그 평가 방법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자, 이 상대적 평가인가 절대적 평가인가, 이것이 하나의 학습자의 성취도가 자, 비추어서 집단과의 비교, 이걸 이제 상대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취자의 어떤 그런 결과와 이러한 집단과의 비교, 이걸 상대평가라고 하고, 자, 절대평가다라고 하면 학습자의 주어진 성취도를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을 절대평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는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상대평가, 기준평가라고도 하고요. 절대평가, 이건 뭐 방법에 따른 분류다. 자, 목적지향적, 기준적, 목적지향, 자, 지향적 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한 장을 넘어갑니다. 형성과 총괄, 형성평가하고 총괄평가, 요거는 하나에 있어서 시기의 문제죠. 중간중간이니까 요거의 구별은 시기의 문제입니다. 시기. 중간중간이냐, 자, 아무래도 마무리냐, 시기, 그죠? 자, 7번 질문지를 통한 조사 시 유의할 사항과 거리가 뭔가. 질문지에 대한 조사는 아무래도 질문의 자료가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되고, 그 질문 항목을 만들 때 전문가 조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 조사가 좀 필요하고, 목표를 선명하게 하고, 자, 4번의 객관적 결과에 대한 사전 조사 형식을 좀 취해야 될 것입니다. 피한다라고 하는 건 틀렸죠. 그래서 객관적 조사가 이제 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7번에 4번이 틀렸죠. 자, 그러면 8번에 농촌지도사업의 평가 시기는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사실 그 농촌의 지도사업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중간중간 단계로 평가하는 형성평가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행 도중 수시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답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9번 농촌 지도 사업의 평가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그죠? 과연 그 농촌 지도의 평가의 경우에, 그죠? 가장 중요하다. 자, 무엇을 중요하다고 할 것이냐? 그러면 농촌 지도의 목표를 달성했느냐 말았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농촌 지도 목표의 달성 여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정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다음 중 농촌 지도 사업의 평가 단계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 녹서란 학자가 자, 농촌 지도 사업의 평가에 대해서 5단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분석을 하고, 자, 조사 항목을 2번째 단계로 결정해서 3번째 자료를 수집하고, 자, 4번째 조사 결과의 분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활용한다. 이렇게 이제 단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가 목표 설정, 그죠? 항목 결정, 자, 자료 수집, 정리 분석, 자, 활용. 자, 그렇다면 뭐 이번에 목적 분석, 정보 종류 결정, 정보 수집, 이런 건 이제 평가 단계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전수조사는 아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자, 농촌 지도 평가에서 인지적 영역에 속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농촌 지도 평가에서 자, 인지 영역이 있고요. 인지. 자, 그 다음에 정의 영역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심체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인지 영역이다라고 한다면 지식, 자, 이해 이런 것들입니다. 자, 또는 분석, 종합력 이런 것들입니다. 자, 정의적 영역이다라고 하면 태도, 습관, 흥미, 가치관 이런 거고요. 자, 심체적 영역이다라고 한다면 숙련 기능, 자, 또는 이 경우에 있어서 창조 기능, 창조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태도가 이제 시험에서 좀 잘 나오죠. 태도. 태도가 과연 어느 영역인가? 그래서 인지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숙련도 2번역은 심체, 태도는 정의, 자, 흥미 이것도 정의, 자, 분석 인지 영역이다. 자, 그래서 정답이 분석력을 정답으로 하는 1번으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2번 다음 중 농촌지도의 평가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이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평가는 이렇게 연속적 과정이어야 됩니다. 특정 기간에 평가해서는 안 된다. 사실 평가에 대하여 말이죠. 무작위로 이렇게 정하여 평가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표본을 선출해서 자, 조사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도의 평가가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무작위로 정하여 라고 하는 표현법은 틀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개인에 의한 평가보다 조직에 의한 평가가 객관적이다. 이렇게 평가 내리는 것이고요. 투자와 산출의 단계에서 농촌지도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자, 이번에 무작위, 자, 이게 틀렸습니다. 전량 넘어가서 14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농촌 지도의 원리에 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농촌 지도의 계획과 목표 달성 정도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자, 농촌 지도 평가의 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한 배경과 원인이 밝혀져야 된다. 자, 평가는 어떤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집중적 시행될 것이 아니다. 자, 이게 특정 기간의 판단이 아니라 연속적 과정의 판단이다. 3번 틀렸죠. 아무래도 이 평가가 농촌 지도사가 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자, 위원회 같은 조직체를 만들어서 평가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5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업 활동 자체에 대한 평가. 이거 이제 우리가 방법 평가, 사업 활동 자체 평가, 방법 평가다. 이렇게 이제 답을 고르셔야 되겠죠. 자, 15번에 1번을 답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17번 인지 영역의 행동적 용어에 속하지 않는 것. 지식이나 적용이나 종합력이나 이게 이제 인지적 영역이죠. 자, 그러나 가치관, 태도, 습관, 흥미, 여기 가치관, 이것들은 정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가치관, 자, 정의 영역 2번이죠. 자, 한장 넘어가서 20번인데요. 자,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에 관한 요건으로서요. 조사 문항으로서 자, 측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측정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 측정이라고 할 때요.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자,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자, 얼마나 측정할 것인가. 이걸 이제 타당성, 신뢰도, 객관도 이렇게 평가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주관자의 의도가 배제될 것인가. 자, 이걸 객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측정할 것인가? 타당성이라고 평가합니다. 자,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얼마나 주관자 의도를 배제할 것인가? 자, 정답은 타당도 2번이 되겠죠. 자, 사회조사에서 가장 많이 이건 뭐 질문지법이 조사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지법.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평가 방법은 질문지법이다. 22번. 작성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나 그것을 분석 정리 활용하기가 쉬운 질문지형은 작성하기가 대단히 어렵단 말이죠. 작성이 어렵다. 작성이 난해하다. 이건 뭐 폐쇄식이다, 이렇게 말하죠. 폐쇄식. 23번. 질문지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건데요. 1번. 질문지를 작성할 때 문항 성격에 적절한 질문 형식을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선정 중요하고 항목의 나열 중요하죠. 자, 질문지 응답 시간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아니죠. 자, 신속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질문지 응답 시간은 가급적 적게 들어가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라는 표현법은 틀렸습니다. 신속성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3번. 질문지 역시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아야 합니다. 작성할 때 유의해야 될 겁니다. 4번. 질문지 응답 시간은 많아도 30분이에 끝내도록. 그렇죠. 30분. 자, 2번이 틀렸죠. 24번이죠. 관찰법이죠. 관찰법은 자료 수집을 위해 단독으로만 사용한다? 아니죠. 관찰법은 여러 가지 면접법, 질문지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단독으로만 사용한다라는 표현법은 틀렸다. 2번. 농촌 지도가 수행되는 현장을 보거나 지도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직접 보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3번. 관찰에는 관찰자의 객관성이 절대적이다. 4번. 일반적으로 관찰자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수의 관찰자로 하여금 자료를 수집하게 하기도 한다. 1번이 우리가 틀렸습니다. 연장을 넘어갔습니다. 자, 관찰법의 장점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문제 물어보고 있네요. 자, 1. 자연적인 인간 생활 자체를 볼 수 있으므로 관찰을 통한 자료가 실제성이 좀 있습니다. 2번. 지역의 특수 양식 행사와 같이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거나 어린아이 및 동물 등 언어로 표현할 줄 모르는 대상에서 자료를 수집할 때 효과적일 겁니다. 사생활과 같이 표면적 나타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자료 수집이 어렵죠. 그런 관찰해봐야 나타나기 어려운 정보를 수집하기는 어려운 거죠. 자, 3번 틀렸고요. 도구의 준비나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특별한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록 정리하기가 용이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27번 보니까 질문지 조사의 수행 방법이다. 뭐 전화를 한다든가, 그죠? 전화를 한다든가, 자, 집단 조사를 한다든가, 자, 또는 이 경우에 우편 조사를 한다든가, 이것들이 뭐 질문지 조사법의 한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평가 내리죠. 자, 우편조사, 전화조사, 집단조사, 관찰법은 해당 사항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28번에 자료를 편집할 때 유의할 사항. 기입이 불완전한 조상목을 가려낸다. 자, 이 경우에 명확한 해답만 기입한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요, 명확한 해답만 기입한다라고 할 때요, 이 경우에 또 자료에서 누락되는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해답만 기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추정 해답을 기인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편집할 때는 추정해서 얻은 해답, 이걸 기입하는 거지 명확한 해답만 기입하는 건 아니고요. 자, 계산에 착오한 누락을 보완해야 될 것이고, 아무래도 자료로 사용할 가치가 없는 것은 가려내야죠. 그렇죠. 자, 한 장을 넘어갑니다. 자, 32번 나오는데요. 자, 면접조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면접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조사자와 피소조사 간에 상호 신뢰관계가 성립되어야 좋은 정보가 나오겠죠. 자, 면접시 반드시 기록해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면접시에는 반드시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놔야 데이터로 남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경우에 반드시 기록을 해 놓아야 됩니다. 자, 반드시 기록을 하지 않으면 그 정보에 누락이 발생하게 될 것이거든요. 자, 3번. 피면접자의 응답이 연구계획, 평가 등을 위해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된다. 4번. 가급적 면접을 위한 방문은 피면접자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을 때 찾아가는 것이 좋다. 자, 이번에 지문이 틀렸습니다. 33번은 했던 지문들인데요. 중간중간에 그때 평가하는 방법을 우리가 형성평가라고 말을 하겠죠. 자, 34번에 다음 중 조사 도구의 구비 요건에서 조사자가 질문을 할 때나 대상자 응답을 분석 정리할 때 편견됨이 없이 없는 것은, 자, 이것은 아무래도 객관도라고, 편견이 없다, 객관성, 이렇게 평가 내리겠죠. 그럼 35번에 농촌조사에서 경비가 적게 든다. 경비가 가장 적게 든다. 여기 이제 우편조사인데요. 근데 이 우편조사가 이렇게 말하면 우편조사를 답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응답률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그 응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경우에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편조사를 답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35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자, 개별 평가를 위하여 되도록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시키는 것은 다음에 무엇을 높이기 위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신뢰도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별 평가 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시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한 장 넘어갔어요. 자, 40번에 농촌 지도의 성패는 무엇으로 좌우되는가? 참여도죠. 자, 농민의 참여. 자, 이것이 농촌 지도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 내리죠. 자, 참여도를 답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42번. 농촌 지도 평가를 위해 지도 사업의 현장 및 결과로 나타난 효과를 보고, 자,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데요. 현장을 보고, 직접 보고, 그죠? 자, 나타난 효과를 보고, 그죠? 이게 이제 관찰이라고 평가 내립니다. 현장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보고서 관찰법. 자, 43번. 농촌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조사의 객관성이라든가 타당성, 신뢰성, 연속성은 아니겠죠.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 정확성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차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 자료, 그죠? 1차적 자료는 직접 우리가 뭐 질문지나 이렇게 또는 관찰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얻어낸 정보를 1차적 정보라고 표현하고요. 이 2차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또는 어떤 회사, 법인이 만들어낸 어떤 정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드는 문헌 같은 거, 통계연보 잡지 등에 발표된 자료, 자, 이것을 2차적 자료다 이렇게 평가 내립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한 장 넘어가서 47번에 개별 사업의 평가는 시기에 따라서 자, 기초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종합평가. 자, 기초, 자, 그리고 중간, 최종, 종합평가로 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주어진 정답은 종합평가가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50번의 평가방법에 적합하지 않는 것, 신뢰성을 갖게 하고요. 사실적이어야 되고 객관성을 갖고 주관성을 갖는다. 틀렸죠? 그렇습니다. 53번에 농촌 지도 활동 중 식량 증산 지도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내용을 보니 담보당 소출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 소득을 조사했다. 식량 증산 지도를 효과적으로 했느냐, 담보당 소출을 조사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 농가 소득을 조사했다라고 한다면 객관성의 자,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객관성을 자, 상실했다 이렇게 평가 내립니다. 자, 정답은 객관성. 한 장 넘어가서 55번에 보니까 표본조사 장점이 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요. 신속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따라서 신속한 이용이 가능하다가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55번에는 신속한 이용이 가능하다. 아무래도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전수조사를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 때 표본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60번에 보니까요. 농촌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조사 자체는 농촌 지도직 자, 공무원이 자, 합당하겠죠. 농촌 지도사가 합당하겠다라고 평가 내리죠. 자,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한 장 넘어가서 63번 좋은 조사 도구가 갖춰질 조건 그러면 신뢰성, 타당성, 객관성 뭐 하나 더 들어간다면 우리 이제 실용성 이걸 답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65번처럼 지도사업 평가에서 가장 중요시된다. 뭐 객관성이다. 이렇게 말하셔야 되겠죠. 자, 66번에 농촌 지도 평가의 자료 수집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들의 의견을 조사자가 질문하여 직접 기입하고 그것을 분석 정리 자료로 이용하는 방법. 직접 조사 기입하고 이걸 면접법이라고 평가 내리죠. 한 장을 넘어갑니다. 69번. 농촌 지도 평가의 자료 수집을 위한 방법 중 조사 대상자들의 의견을 기입하게 하고 그것을 분석 정리하여 자료로 활용하는 조사 방법. 자, 이걸 질문지법이다라고 평가 내리죠. 자, 그러면 이번 강 문제풀이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